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210회 시작합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모였습니다.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설 전에 회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들 술을 많이 마셨죠. 다음날 순삭되더라고요. 진짜 무아지경이었어. 나는 근데 정말 무아지경. 디테일 모든 게 내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은 거 빼고는 저는 좀 말짱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납니다. 저는 전체 상황을 통제하면서 항상 좌장으로서 통제를 했었나요? 좌장. 이런 모임을 누가- 제가 또 누굴 책임지고 통제했죠? 있기 때문에 누굴 통제했죠? 알게 모르게 널 통제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노래방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다들 그죠? 술 먹어도 얌전하더라고요. 아니 노래방에서 전 느꼈어요. 그 한국인의 음주 가무의 끝을 보는구나. 오늘. 그 가장 그래요? 기억에 남는 쇼는 선재가 탬버린 목에 3개 걸기. 진짜 개발했어요 개인기를. 나 무슨 원주민인 줄 알았어. 탬버린이 얼굴에 들어가더라고. 일단은 네가 머리가 작은 것도 놀랍지만 목이 길더라고. 맞아. 미얀마인가 거기 소수민족 보면 이렇게 목 그 링 그렇지. 넣어서 이렇게 목 길게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봐. 이번에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좀 이민 힘드실 것 가야겠다. 같고 이미 이번에 많이 뭐 거기 가야겠다. 크셔서 그쪽 갔다 온 거 아니야? 대만 갔다 왔어요. 대만을 또 우한 설에, 그거 설에. 상관없나요? 없죠. 중국이 없어요. 아닌데. 멀어요 우한. 그래 좀 약간 관계가 대만대만해진 것 같네요. 제가 폭리수 사왔잖아요. 네? 폭리수 사왔잖아요. 그래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한 개 정도 먹을 맛인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그냥 파인애플 과자죠 뭐. 2개 이상은 좀 느끼해요. 다음날 비행기 타기 사왔는데 막 어렵지 뭐라 해. 않았어요? 비행기? 네. 다음날 바로 우리 술 마시고 비행기 탔잖아요. 아, 음. 술 마시고 짐 쌌어요 심지어 한 2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좀 잤죠? 술 마시고 나서 새벽에 짐 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택시 불러서 갔어요. 탬버리는 계속 목에 걸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탬버린 별도에 그럼 탬버린 반납해야 되는데. 스튜디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안 태워줄 듯. 색깔이 또 다르더라고요 탬버린이. 그 빨강, 템버린 노랑. 아니 템버린 그 쇠라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진만 좀 댓글에 올릴까요? 그 사진 아예 안돼. 찍어놨는데 저 우리만 보고 이거 안 돼요 네, 진짜. 그건 또. 그건 저기 너무 귀여웠어요.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김선재 아나운서. 뭐 보고 싶으면 네.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나왔는데 저만 좀 잘라서 올리면 제가 옆에 있으니까 무슨 곰 조련사 같아요. 새끼곰. 다행히 저희가 술 엄청 많이 마셨는데도 그날 뭐 기억을 잃거나 이런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난 둘다 뭐 중간 중간에 약간 기억이 잘. 다들 조금씩 이럴 난 때. 이런 거 중간 중간에 아, 나도 김혜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자는 어때요? 전 그래도 거의 다 나요. 그다 나요. 네. 그래도. 선재도 다 나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선욱이가 많이 마셨거든요. 나는 1차 때 임찬정 기자가 나한테 막 얘기할 때 그때 잠깐 정신줄이 살짝 그거는 살짝해서 놓았던 것 같아. 취해서가 아니고 이- 예? 취해서가 아니고 귀를 닫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혹시 기레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자 그러면 저희 갑자기? 네. 얘기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어떤 거요? 어떻게 저기 뭐야? 아니에요. 뭐 하실래요? 그냥 우리 셋이에요. 아까 뭐 할 얘기 있었는데. 저 집에 회식 얘기 말고 집에 뭐 할 얘기 갔더니 있었는데. 셋이었어요. 셋이었어요? 네, 집에 갔더니 대만 얘기 셋이었어요. 하려고 그랬나? 나는 3시에 집에 갔는데 내가 5시에 잔 거 같거든요. 근데 네. 그 2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안 갔구나. 아니 집에 있었어. 안 간 게 나 집에 분명해. 있었어. 나 집에 있었어. 그게 너 다른 집 왜냐면 아니야? 그 두 번째 집. 구글 타임라인에 3시에 집에 도착한 게 나와요. 그게 떠요? 나와요. 그 다 나와. 어. 구글 타임라인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 근데 난 2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5시 나. 주무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게 더 무섭네요. 네? 5시에 주무시면 어떻게 하세요? 5시까지 내가 뭔가 하여튼 접속을 했었어. 아. 인터넷에 접속하고. 어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왜 바로 그 반응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요. 뭐 차 같은.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되게 좋아한다. 예. 얘 들어주니까. 하여튼 막 온갖 뭐 그런 거 막 접속하고 있었어요. 온갖 그런 거요? 예. 아. 근데 그 사이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예요? 넷플릭스 대단하다 많이 대단해. 핑계거리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쪽으로. 대단하다 대단해. 혹시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아내 전 몰래 순결하다고. 쇼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너 착하다 뭐 진짜. 아내 몰래 아내를 뭘 위한 쇼핑? 쇼핑이요. 아내 몰래 아내를 설레 위한 선물을 쇼핑. 산 거야. 설레 선물. 배송도 안 왜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자꾸 미화할 거예요. 한 개인의 일탈을. 빨리 무슨 집에 있었어요? 본인 집이에요?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아닙니까? 빵집? 타임라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 뭐라고요? 빵집 같은 거? 빵집이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그냥 집으로 끝나는 말 해봤습니다. 당신의 아집?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드립에 대한 고집이 진짜 살릴 수가 대단하시군요. 없다. 예. 김선재 아나운서 조용히 있잖아요.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손절해요. 너 늘 그래왔어. 나는
드립이 이상할 때는 조용해져. 여기에 내가 리액션을 해주면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바로 너 네 차단. 너 금목 자흑이야. 너 내 옆에 앉았잖아. 둘 다 까만색 입었어. 지금 까만색이네. 인턴 PD가 이것도 듣고 놀란 거 알죠? 뭐예요? 어떻게 저런 개드립을 패드립보단 어쨌든. 낫지요. 네. 자, 아유 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는 뭔가요? 자 이제 넘어가려는 다음 자죠. 네, 20분 20분이나 아, 했어? 20분 방송한 지 아니야, 20분 안 시작한 지 됐어요. 20분 안 됐어요. 10분쯤 됐어요. 네. 넘어가시죠. 대남으로. 넷남 코너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It's 대남. 얼굴 대남은 BGM BGM을 없죠. 대신 넣어주신 거죠 지금? 대남은 네, BGM이 없어요. 없죠, 원래. 없어요. 지난 방송에 저희가 여기 나왔죠. 댓글에 봅시다. 아 읽으시면 돼요 바로. 했습니다. 네. PC 401님이 다루셨습니다. 인턴 PD님 옆에 약간 무릎 꿇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읽을 때 읽는 아.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일단 물어볼게요. 여순 사건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너 넘어갈 때 BGM 없으니까 어색하네요. 다시 넣어주세요. 왜 없었어요 이번에? 넣자. 편집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 다음날 바로 음. 그 시골집에서 여동생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아 넣었어요? 그 와. 수정해서 바로 넣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사실 안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보통 듣는데 선홍이가 회식 오고 싶어서 그래서 급하게 그냥 했나 봐 편집.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안 들었는데 그럼 금방 들어갔네요. 잘. 아 이분들이 진짜 저희 코너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나봐요. 진짜 그죠? 고마운 댓글이네. 네. 선홍이는 싫은가요? 고맙죠 이런 거 달아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약간 화난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잔치 국수네 님이 다루셨습니다. 2만 캐시를 후원하셨네요. 우와. 빰빰빰빰빰. Congratulation. 네, 왜 이마켓이 저기 주셨는지는 뒤에 메일 내용이 있거든요. 아, 이게 선재 아나운서 때문인데 조금 아, 이따가 아, 나중에 감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네 아는 분 아니겠지? 근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본인을 좋아한다 팬이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일이 있었대. 미안하대요. 아 본인은. 미안하대요. 앞으로 미안한 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아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뭔지? 아니 읽으면 안 되지. 저 읽고 왔어요 청취자요. 여러분. 그렇군요. 네. 청취자는 제 코너인데 제가 읽고 오죠. 아, 그렇군요. 네, 다 읽었습니다. 철저하게 네. 준비하고 직업의식이 오시는구나. 투철하네. 그러게.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는 분한테 우리가 뭘 좀 해줍시다. 음. 뭐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카 그런 데서도 하면은 네. 뭐 해주죠. 이런 리액션 춤추고 뭐 같은 이런 거. 거 하잖아요. 리액션. 도대체 무슨 방송을 보시는 겁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쪽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런 진짜. 쪽이면 어때요?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볼수 얘기하면 있죠. 그런 쪽이 본 것 같잖아. 아니 그런 볼수 쪽이 너 있죠. 제일 나빠 네가. 시청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풍선 몇 게다가 개나 이렇게 돈도 잘 버시는 분인데 별풍선 많이 쓰면은 날렸구나. 뭐 다음 좋죠 댓글 좀 뭐.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다행이네, 읽으시면 또 해주실 예. 얘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분 익숙하네요. 휘문 LG님이 다루셨습니다. 이 댓글. 이분도 LG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네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송 참 재밌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드립의 대가 정변님 토킹바에서 여성분들과 썰 푸시며 작업하던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정변님 드립력이 새해에는 더 강해지시길. 더 강해지면 더 아집 이런 거 힘든데.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해? 근데 제가 사실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방송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토킹바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가셨었어요? 아니면 그냥 나온 건가? 제가 간 적은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음. 간 적은 몇 번 있는데 여성분들과 썰을 풀며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분이 이게 기정사실처럼 그럼 써버리셔가지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술을 마셨나요? 대화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토킹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지. 썰을 푸는 거죠. 프리토킹이요. 영어회야 영어. 야 나도 했어. 영어 전화 영어처럼. 야 나도 토킹바에서 썰 풀었어. 야 너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게 이 댓글이 너무 웃긴 게 이건 사실이고 좀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이게 너무 싫은 게 난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외롭겠죠. 작업을 이해합니다.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그렇죠. 그냥 술 이야기를 하는 한잔 거지. 하면서 나만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튼간에. 그리고 보통 친구랑 가니까 이걸 믿을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이제 왜냐하면 신림동이 고시촌에 그런 게 많아서 많았죠. 예. 친구랑 이렇게 내가 혼자 가면 그건 빼박이고 네. 그 바텐더랑 얘기하려고 가는 거고 친구랑 가면 어차피 그 고시생들이 울거려가지고 그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대화를 하진 않아서 네. 우리 저희 둘이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보통 몇 번 가서 마신 거지
거기 가서 제가 제가 보니까 제가 팩트 체크 네가 확실히 보지 하면 마. 여성분들과 썰 푸시며까지는 팩트고 작업하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렇죠. 좀 작업을 네,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이분이 왜 이런 논란의 댓글을 달았을까요? 혹시 제 지인인가요? 다 알고 흰문 있는- 나오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리액션을 생각 안 하고 와가지고 네, 할 말이 그러면 없네요. 네. 어쨌든 좋은 얘기, 드립력이 더 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썰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푸시는 걸로. 네. 다음 댓글 예. 게스트로 모시죠. 그때 이 근무하셨던 분들. 재밌겠네요. 네. 히로나님이 달으셨습니다. 아직 유튜브에는 209화가 안 올라왔네요. 지금 올라왔죠? 네, 맞아요. 예. 팟캐 듣고 보는 유튜브 영상 꿀잼인데 카. 다들 말씀하듯이 유튜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이 쉽지가 않네요. 저는 팟캐 듣고 유튜브는 휘리릭 돌려봅니다. 그래서 208화 정변님 중간 퇴장 모습 찾아봤습니다. 진짜? 사- 나도 찾아봐. 41분 1초에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갈 거면 얼른 가 다음에 정변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어유 하고 어슬렁 구부정 나갔습니다. 어유 너무 싫다. 김선재 아나님의 갈 거면 얼른 가라는 말이 애정이 담겨 있는 걸로 저는 들려서 너무 좋네요. 몇 번 들었네요. 중간에 뜨기 위해서 엉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정변님을 향해 오랜 친구로서의 말이라 느껴지네요. 그런 거 아니지 않았나? 기억도 안 나. 그런 게 있었나? 회사 회의에서 일찍 가실 분 있음 저 음성 떠서 들려주고 싶네요. 연휴 끝내고 출근길에 들으며 오늘도 행복했네요. 최종 의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제가 원래 약간 성격 자체가 술 먹거나 이럴 때도 좀 붙잡고 질척거리는 거 싫어해요. 그냥 갈 사람 가. 아 바로. 그 약간 어, 그런 게 좋지 않나요? 나 되게 쓸쓸하게 나간다. 늙은 봤어요? 아저씨처럼. 늙은 아저씨지만. 이게 언제 거죠? 208회인가요? 이게 언제예요? 208회예요? 저 네. 네. 될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궁금증을 이제 풀어보는 걸로. 아 이런 거군요.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갔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댓글 사연은 오늘 갈 거면 여기까지. 얼른가에 네. 애정이 담겨 있었나요, 선재 아나운서? 아니 뭐 솔직하게. 저를 생각해 주는 게 컸나요? 아니면은 빨리 가고 그냥 깔끔하게 방송하고 싶은 게 컸나요? 아니 뭐 잘 기억이 일단 안 나고요. 그 맥락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상상해 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갈 본인이라면 거면은 어땠는지. 뭐 얼른 가야죠. 네. 네. 아, 잘하겠습니다. 왜 그때 일찍 가셨죠? 그때요? 네. 그 뒤에 원래 이날 결석할 수도 있다고 뭐 맞아. 저 일정이 바로 네. 뒤에 있고 해가지고 맞아. 강의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때 조회수가 터졌죠. 그렇죠. 저 가고 조회수 터졌죠. 근데 그래서 저 중간에 자꾸 가려고요. 왜요? 나 가니까 터지던데 조회수? 그건 제목 때문이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목. 보면서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목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과연 우리 방송에 고민을 해요 그런 걸? 네, 유익한 그냥 제목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어그로 끌까만 근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출연하신 분들도 그렇고 애정 있는 애청자분들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제목과 내용이 네. 너무 안 어울리면, 음. 그러니까 보통 그 가장 어그로 광고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고 해놓고 무슨 일인지 안 써놓는 그런 게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 주진모 그거 보신 분들 이 방송 꼭 들으세요 네. 라고 한 거니까 그건 뭐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그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더더욱 어그로를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리는 거죠. 네. 너무 심해지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네. 아 네. 저도 그 자체 검열 플러스 단톡방 검열을 한 번씩 받을게요. 그러니까 막 약간 되게 과장해가지고 음.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겠지만 그런 적은 없지 않나요? 그냥 본인이 똘똘한 거지. 댓글을 똑똑하게 저 제목을 똑똑하게 잘 붙이는 거지. 조회수 맞아요. 많이 나오게끔. 제목이 중요하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조회수에 집착하는지가 오히려 약간 좀 그러긴 한데. 아 왜냐면 제가 오고 나서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아.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지는 것 내가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약간씩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와서라기보다 팟캐스트 자체의 그 아. 구독자층이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꾸준히 1년을 놓고 보니까 꾸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만까지도 나왔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플랫폼을 그럼 옮깁시다 우리. 유튜브로. 유튜브 하려면 막 자막도 넣고 편집도 많이 하고 그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예. 맞아요. 네. 되게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겠네요. 네, 음. 안 옮기는 팟캐스트 걸로 합시다. 안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팟빵 좋아요. 네. 제목 열심히 달게요. 제목으로.
자, 댓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첫 회부터 너무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몇 번 사연을 보내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미 다른 분들이 물어본 거라 딱히 없더라고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차라리 매주 하나씩 골라서 추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매번 써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음 시간이고 해서 맘먹고 써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김선재 아나운서님 캐릭터가 질문 보시였는데 저도 그걸로 캐릭터 잡고 해보려고요. 말씀 나누신 내용 중 온라인에 있던 정보를 취득하면 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생성된 정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이지만 사용기기가 오프라인, 휴대전화 해지나 온라인 기능 고장 등 상태에서도 내부 메모리에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 그런 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수리 맡겼는데 안에 있는 정보를 유출될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거를 그 인터넷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음. 통하지 않고 뭐 뭐 USB USB 나. 같은 걸 뺀다던가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그냥 정리를 하면은 그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침해, 그러니까 삼성 그 서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해킹해서 들어가는 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정통망법이라고. 예, 주시면 안 정통망법 뭐 이렇게 뭐 좀 더 되나요? 줄여가지고 더 지르고 싶었어요. 약간 지금 강사 본능이 좀 약간 발동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글자 정통망법 그러니까 두 문자 중요하잖아요. 정통망법의 49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에 근데 이제 여기서 여쭤보신 거는 정보통신망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오프라인으로 즉 핸드폰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도 안 돼. 그렇죠. 와이파이도 안 돼. 뭐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뭐 핸드폰이 이제 뭐 셀룰러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비행기 모드야. 네.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보관된 자료가 아니죠. 오프라인으로 그냥 이제 요 물리적으로 이제 저장돼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침해가 아니고 그거는 형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형법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형법에는 이제 비밀 침해죄라고 해가지고 태블릿 막 넘기면서 막 얘기한다. 좀 멋있다. 약간 아니, 너무 316조 컨셉인데? 아닙니다. 316조의 2항에 보면 봉함, 기타 비밀 봉함은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편지 거. 봉투 같은 봉함을 하죠. 봉함, 봉한 기타 거 완전히 닫은 거. 그렇죠. 음. 예,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비밀침해죄가 해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핸드폰에 비밀 번호도 전혀 없어. 네. 비밀 번호 전혀 없고 패턴도 없어. 네. 근데 이제 패턴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형법 316조 2항에 해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폴더 들어가. 그냥 폴더 그냥 들어간 거니까 내가 컴퓨터 이렇게 폴더 들어가듯이. 네. 근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거는 되게 전에 보면 대검에서 무슨 뭐 누구 아이폰 무슨 맞아. 사망한 수사관의 아이폰을 뭐 그런 게 있었지. 포렌식 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 특수한 돼야지. 그 정도 해야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정보를 빼냈다.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빼내면은 이제 형법 316조 2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어떤 뭐 비밀 패턴이 비밀 장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했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이제 형법에 해당하지만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는 네. 네. 뭐 어떤 형법이나 이런 형벌 그러니까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같은 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를 근데 다른 데다 뭐 유출하고 이러면 또 거기서 이제 알아내 가지고 그거를 유포하면 또 정보통신망법에 해결할 수, 뭐 맞아요. 이렇게 해당할 수 그쵸. 있지만 알아내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 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음. 폐 휴대폰 같은 거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검증된 그 재활용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데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를 맡겨서 폐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냥 중고폰 거래는 전 사실 되게 안 하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다른 분들 휴대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근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원래 저는 그때 바꿀 때마다 다 팔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 맞아요. 모르겠는 모르는 거야. 거야.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요즘에. 아니면 그냥 검증된 곳에 맡겨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거든요 요새. 네. 변호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거
삼성 무슨 클럽 가입돼 있어가지고 음. 1년마다 신문 모델이 나오면 노트를 무조건 이걸 줘야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새 걸로 바꿔주되 이제 기계값을 항상 절반만 내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얼리 어답터거든요. 네. 뭐 대기업에서 220V 어쨌든 그걸 그래서 뭐 정보 유출하지 않지 않을까요? 웃으면 아재 안 웃을 한번 거야. 쳐줘. 안 웃을 거야. 근데 나 얼마 전에 집 너와 정리하면서 나. 봤는데 네. 막 햅틱 이런 핸드폰이 있었다. 햅틱? 야 햅틱 너무 김연아의 햅틱 김연아의 말하는 거야? 햅틱. 너 가로 붙는 알아? 김연아의 알죠. 햅틱. 가로보는 어떻게 알아요? 가로보는 있었어요. 잠깐만. 이 초콜릿 폰 전봇대에 아는 사람 매달리는 있나? 거. 저도 초콜릿 알아. 되게 얇은 거. 그 옛날 그거랑 김태희가 한 거. 모토로라 핑크색 유행했어요. 햅틱은 진짜 참신하다. 햅틱. 아니, 햅틱. 그래서- 햅틱이 무슨 뜻이었지? 이게 뭐가 터치할 때 되게 부드러웠나? 삼성의 터치폰이야, 나름 컬러고.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햅틱이. 그러니까 그 옴니와 당시에는 더불어. 터치폰이 네. 없었는데 최초로 그렇죠. 터치를 먹는 거지. 어. 그게. 근데 그게 그래서 뭐 나를 나를 뭐 건드려 봐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광고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광고가 김연아 그랬어요. �픽이었어요. 김연아 김연아의 햅틱인데 전전이 광고했던 엄청 그 전지현도 햅틱이었지. 아 그래요? 그 터치폰? 터치폰 음, 거의 옴니아였나? 최초에 나왔을 때 옴니아는 망한 거고 그 뒤에 나왔던 되게 유행하던 폰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옴니아 아무튼 그게 다음에 집에 나온 있는 거는 거예요. 갤럭시 나왔어. 버리기 좀 아깝더라고. 한번 음. 열어서 아. 볼 생각 안 나. 아직까지 그런 용기는 안 나는데 제가 봐드릴게요. 용기는 안 나. 근데 일단 갖고 있어 보려고요. 급식체 쓴 거 아니야? 막. 그 초성 중성 다 띄어서 사랑해 막 알로 쓰고 어. 사랑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별 막 5 숫자 5. 맞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본인이 싸이월드 어렸을 때면은 이런데. 좀 많이 세이 옛날이구나. 클럽 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세이클럽 때 세이클럽. 알림말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아, 난 아, 싸이월드. 세이클럽? 야 너희 버디버디 아이디 뭐야? 세이클럽을 김선재 아나운서가 했었나? 나 했었는데 오 그래요? 그때도 있었나? 세이클럽은 뭐예요? 세이클럽이? 버디버디 같은 거예요. 너 그건 안 어렸을 했지? 때 했었는데. I love 스쿨은 안 했지? 그건 안 했어. 너무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했을 것 저도 같고 그건 안 했어. 넌 안 했지. 그 김선재 아나운서 학교 가기 전 얘기잖아. 그거는. 김선재 그 얘는 I love 스쿨 할 때 스쿨에 네? 있었지. 하두리. 하두리 알죠? 아니, 하두리 있긴 있었겠다. 알죠? 스쿨을 다닐 때 스쿨은 있지. 있었겠다. 요즘 어. 하두리 다시 유행인 거 알아요? 하두리가 요새 왜? 하두리 우리 그 그 영상 하두리가 그 있잖아 하두리 그게 어플로 나왔어요. 요즘 그래서 장스포트 다시 유행하듯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하두리 아세요, 요즘 두 분은? 장스포트 하두리 가방 알아요? 다시 맨날 다 하두리 알지. 하두리 게임방에서 그때 이제 얼짱각도라는 게 처음 그쵸, 나오지 그쵸, 않았나? 맞아요. 그 캐모를 캡처한 사진을 얼마 전에 내 후배가 내 친구 이제 저희 대학 동아리 카톡방에 올렸어. 99년인가 2000년에 이 찍었 사진을? 내 사진을. 저희 방에 좀 올려보세요. 그때 영상 싫어. 촬영하신 거예요? 너무 싫어. 많이 젊어요? 지금보다? 많이 젊죠. 많이 젊어요. 네. 아 올려줘요. 궁금하다. 머리를 약간 브릿지를 해가지고. 브릿지 알아? 네, 브릿지 알아? 브릿지 넘실, 알아? 넘실 진짜. 션실, 핵 넘실. 그때 뭐 하여튼 나 진짜 브릿지 진짜 무슨 손발이 색이야? 오그라. 무슨 빨간색? 진짜 약간 노란색 있잖아. 약간 황금색 같은. 한 그거. 줄만 이거는- 했어요? 귀엽겠다, 근데. 이거는 염색이 한 아니고 두 줄인가 탈색. 있었어. 그죠? 예, 맞아. 브릿지 거의 탈색으로 탈색 같은. 배달이 많이 어. 밀렸나 봐. 이게 배달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 부분만 탈색을 했던 걸로. 취소할게 기억해. 죄송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브릿지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비하는 아니고요. 네. 근데 브릿지도 요새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게? 아이돌들 보면은 한 가닥씩 뭐 하죠.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했잖아요. 와 그거 20년 전에 하던 거지 지금 다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없군요. 결국은 돌고 도네요. 돌고 돌고. 근데 한 예전에 그 50년 뒤에 돌아와. 2000년대 초반에 네. 조인성과 류승범 비교한 사진 알죠? 그해 그건 시상식에 네. 베스트 드레서가 조인성이고 워스트 드레서가 류승범인데 지금 그걸 보면 그 슬랙스로 입은 거야 류승범이. 아, 네. 완전 그냥 너무 지금 입고 다녀도 돼. 너무 앞서 나간 거야. 그리고 조인성은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지. 거의 턱시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 한번 읽어. 조인성, 류승범 베스트 드레서 이거 한번 쳐보세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웃겨요. 아, 그래요? 그 물론 이제 꿋꿋하게 조인성 입으면 그래도 잘생기긴 했는데 그렇지. 너무 꿋꿋하게 잘생기네. 입으면 나의 시대가 오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하지만 그 시대가 올 때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태로. 그러니까.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며칠 전에 국선 변호사에 관한 내용으로 메일 드렸던 닉네임 잔치국수 쓰는 애청자입니다. 지난번에 막국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휴대폰이랑 패드 둘 다 팟캐스트 깔아놓고 쓰다 보니까 아이디가 종종 헷갈려서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김선재 아나운서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원래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나운서와 착각할 정도는 아닌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여순 사건 편에 후원도 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일 드리는 김에 질문 하나 드려도 잠깐 될까요? 그거 어떻게 헷갈렸죠? 기억이 안. 그냥 이름을 아마 주신 다른- 아나운서 다른 나왔어요. 아나운서로 아, 말했어요. 네. 어. 네. 당연히 아는데 아마 말이 헛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시은이라고 불러주세요. 뭡니까? 주시은 한 번에 뭐 게임 같다. 주시은 한 번에 2만 원씩. 그 5번이면 10만 원 아니야. 그리고 아나운서 불러잖아요. 뭐 장예원은 3만 원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다른 아나운서 이름 얘기할 때마다 돈 보내주시는 헷갈릴 거예요. 때마다.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은 종종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미투 관련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급심, 특히 2심에서 재판장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형까지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 2심에선 원래 판단을 뒤집고 반드시 무죄로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아무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다 해도 법관으로서의 나의 법률적 판단과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고 원래 판단대로 유죄로 판결하겠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아주 A급 쟁점이고요. 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법률 용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파기환송 판결이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마음에 안 든 누군가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진짜 상고할 만하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파기, 그러니까 2심 판결을 깨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환송, 다시 판결하라면서 아래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누가 이걸 팩트가 뭐 했네 안 했네 판단은 못 하고요. 오로지 2심이 우리가 모든 판결은 사실과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판단 했다 안 했다 갔다 안 갔다 그건 이제 증거들을 통해서 하겠죠. 그다음에 자기들의 법적 지식을 집어넣어서 거기 갔다면 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유죄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 법적 판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경험칙에 벗어난 이상한 사실 인정을 했냐라는 것도 깰 수가 있어요 대법원이. 근데 그게 바로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들을 놓고는 사실 인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라는 말을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경험 법칙도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정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주로는 사실 인정은 그래 2심 너희가 한 걸 인정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이런 법률 판단이 나왔냐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깨는 건데 이제 문제는 파기환송하는 이유가 써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네. 보면. 그러면 이런 법률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딱 정확하게 써 있어요. 거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속력이라 그래서 원심은 하급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법원이 파기한 이후에는 구속됩니다. 그게 기속력입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8조에 보면은 우리는 신급제라서 하급심, 상급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상급심을 따라야 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또 재판하잖아요. 네. 그럼 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음. 또 증인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재판을 하다가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파기했던 이유에만 구속되는 거지 그 이유를 존중하면서 팩트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로운 증인이 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 질문에 의하면은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정확히 말하면 무죄로 하십시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냐 다시 판단해라라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피고인은 좋아하겠죠. 아싸 이건 거의 무죄구나. 근데 새로운 증거가 보강이 돼서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는 지켜주면서도 2심이 또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보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심, 그러니까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부터 이제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심까지만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증거만 재판에서 심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그또 다시 사실심이 다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증인이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인과 증거, 즉 추가되는 증인 증거에 기초해서 또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 네, 근데 만약에 대법원과 다른 판단이 약간 약간 말이 뭐,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이 유죄로. 그러니까 똑같이 유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또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서는 거예요. 여전히 유죄다. 근데 뭐 여전히 그러면 유죄다. 당사자가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떠한 증인도 새로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그 증거도 새로 나오지 않았어. 네. 그러면은 파기환송이 되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2심 판사는 동의할 수가 없어. 동의할 수 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에 동의할 수 없는지 대법원- 법리적 판단, 대법원이 파기환 이유 환송을 한 이유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 만약에 그걸 또 똑같이 반복하면 다시 재상고를 하거든요. 음. 그럼 또 깨져요. 또 계속 그럼 내려오는 무한 거지. 반복인데 음. 그렇게 하게 내버두는 2심 판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제 얘기는. 근데 법적 견해는 반드시 대법원을 따르게 돼 있는 아, 거죠. 존중을 따라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증거나 이런 게 추가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 눈치 본다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해석은 2심보다 3심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음. 2심이 그러니까 제 건 말은- 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2심 판사가 진짜 내가 못 견디겠다 음. 하면 방법이 법률이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어요. 음. 그럼 아예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법을 깨버릴 수가 있죠. 음. 대법원은 일단은 그 법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참고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또 유죄인 거야. 네.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가 A라는 이유인데 환송심에서 돌아온 2심에서 그래 그 이유는 존중하지만 다른 팩트가 드러나서 우리는 또 유죄야라고 하면 아마 피고인이 또 상고를 하겠죠. 네.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한 이유는 어긋나지 않았네. 그리고 사실 인정이 새로운 게 있었다고 그래 그럼 2심 존중 이렇게 해서 최종 유죄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과연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거를 얘들이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를 가지고 또 싸울 수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결론은 그렇게 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사례를 예전에 한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파기환송심에서 뭐 유죄 무죄를 또 뒤바뀌어가지고 선고한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약간 무죄 취지였는데 맞아요. 유죄로 예. 했다. 예. 네. 지금 바로는 안 나오네요. 아, 그래. 근데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다. 네. 많아요. 많고 네, 꽤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 올랐을 때 대법원이 이건 인정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맞아요. 말은.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파기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막 어떤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위에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 말은 뭔가 고쳐야 할 것 같은. 상사 지시 이거지, 기속력이죠. 그건. 상사가 뭐 약간 뭐 다시 한번 봐봐 이러면은 사실은 다시 봐도 볼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다시 그렇지.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1심에서 내가 제 판사라면 판결한 그 선고가 고법에 가서 어떻게 그 바뀌는지 아니면 안 바뀌는지를 두고 판사들은 그걸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평점에 반영이 될 쓸 수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만약 유죄 선고를 했는데 위에서 무죄로 깨지거나 네. 이런 경우를 되게 걱정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모르고 신경은 많이 쓰던데 실제로 네. 자기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은 또 그러니까 언론에 주목을 받던 사건 같은 네. 그럴 수도 경우는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좀 근데 그게 추이를 보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평점에 네. 반영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평점까지는 아닐 헛소리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증인이 새로 나와서 판결이 바뀌는 건 1심 판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 만약에 그렇죠. 법리를 개떡같이 판단해가지고 뒤집히면 그거는 좀 평정의 문제가 안 되나? 전혀 법원 몰라. 인사평정 무식한 얘기네. 시스템을 뭐 정확히 근데 모르니까. 약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증거나 증인이 더 나와서 그렇게 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1심, 2심이 다르게 했지? 그냥 이렇게 그치.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밖에서는. 왜 그러니까 1심 때는 그걸 몰랐냐 신경 쓰이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사실이 나와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심이 판단을 바보같이 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결로 봤을 때 그냥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심 내려오면 그걸 고법 그 부장 판사님이 이거를 대법원의 취지와 또 다르게 판결을 하는 건 정말 엄청난 모험 아닌가요? 그게 어려울 것 근데 같아. 되게 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심정적으로. 그 고등법원 판결했던 환송전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구나. 그게 참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좀 그럼 약간 그걸 생각 안 하고 어, 얘기했네. 그러면 제가 판단- 고법 부장인데 같은 판사가 인사 때문에 이동이 나서 같은 판사가 섞여 있어도 안 돼요. 그럼 제가 고법 부장인데 아예 아무도 없어야 제 돼요. 사건이 파기환송 됐어요. 그거는 어때요? 고법 그것도 부장인데.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지, 고법 안 부장인데 좋아하겠지. 제 사건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 왜냐하면 이게 되게 굴욕인 게 법적 판단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무슨 팩트 인정이 틀린 그쵸. 거면은 그나마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률 판단이 이상한데 판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되는 마음의 거죠. 상처가 될 것 같아. 근데 저희도 공부하다 보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깨진 사건들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네. 근데
고등법원 판사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게 되게 많은데 따져보면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예.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화파는 건너뛰고요. 집중 탐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가져온 주제는 성전환 하사의 전역 결정, 이걸 두고 이제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준비는 김선욱 변호사님이 해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 변희수 하사라는 분이 계신데 작년 12월에 자신 이제 군인이고요. 하사면 직업 군인이죠. 네. 그래서 소속 부대에 자기가 휴가를 가겠다. 근데 남성 직업 군인으로 입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근데 태국을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겠다라고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그 위에서 이제 오케이를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는 해요. 그때 위에서 근데 너 갔다 오면 전역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일단 인지는 돼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하사 이분이 가십니다. 갔다 와서 성전환 수술을 하셨고 가서 네, 그 뒤에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그 군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나 봐요. 3급이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회부되기 바로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전역 심사를 좀 연기해 달라라고 육군에 권고를 했는데 이거를 육군에서 이제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 뒤에 22일 날 전역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전역 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이제 이분은 그 뒤에 그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울면서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이제 진행해서 끝까지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우선은 첫 번째 따져볼 거는 어떻게 해서 심신장애 3급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 그걸 먼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대 선우가. 네. 상급이요? 왜 3급인가요? 일단은 제가 3급 선우기가 얘기해 준대요. 네. 이게 재미없는 법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네. 군인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는데 군인은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죠. 약간 그쵸, 뭐 일반 되게 공무원하고 특수관계에 다르죠. 있기 때문에 뭐. 뭐 군인 같은 경우는 뭐 군사법원에서도 재판받잖아요. 그쵸. 군인의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수해서 기본권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겠죠. 있죠. 네. 예, 뭐 아무래도 좀 조직 속에 생활하고 전시 상황에 임할 수 비상사태. 있는 조직이기 그리고 때문에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봐서 되는데도 조건이 그렇죠. 여튼간에 까다로운 굉장히 까다롭죠. 거잖아요. 뭐 다른 신체적인 직업에 어떤 비해서. 그런 것들. 음. 그래서 군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군인사법이라고 있어요. 네. 군인사법, 군 인사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아니야? 군인 사법 아니 군인 그런가요? 군인사법입니다. 군인의 사법. 네. 모르겠네. 군형법이 있고 이게 약간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군인사법이라고 그 있는데 법 취지가 뭐죠? 군인사법? 네. 군인사법? 이 법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군인사법이 군인의 맞는.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군인사법이 맞을 수 있어요. 뭐 어제 군인사법이라고 네, 할게요. 네. 어디에 강조? 그러니까 군인사법이 있는데 군인사법에서는 이제 그 심신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다쳤거나 아니면 전시 중에 어떤 작전하면서 다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신체에 장애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말해서 심신 장애 상태, 즉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심신 장애라고 하는데 군인사법 37조에 보면은 심신 장애로 인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사법의 그 시행 규칙의 별표에 네. 보면은 심신 장애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유가 있고 그 이제 페이지를 출력하게 되면 한 A4로 한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출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하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게 네. 의무 군 복무하던 사람은 오히려 이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와. 그럴 수도 있죠. 의사- 빨리 의사제대? 아, 나 끝났다. 그냥 빨리 가자 뭐 이렇게. 난 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또 그쵸. 실제로 아픈 분들이.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있고 싶은데 전역을 당하는. 그렇죠. 강제로 당하는 거예요. 네. 약간 상황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군인사법의 시행 규칙에 보면은 계속 이 목이 메이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슬프신가 안 봐요. 죽습니다. 많이. 안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의무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의사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무가 이제 그 의무구나. 예, 네. 의무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그 별표의 규정에 따라서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1급부터 9급까지 1급이 이제 제일 높은 상태의 이제 그 심신장애 상태겠죠. 이제 1급부터 9급에 해당하고 심신장애가 이제 비전공상, 그러니까 전투 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공상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퇴역 또는 제적을 하는데 이 별표 규정이 엄청 많은데 이분에 해당하는 거는 전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네. 이게 어쨌든 성전환 수술을 했죠.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달려있던 몸에 달려있던 이제 성기나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했겠죠, 그죠? 그렇죠.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경 상실에 해당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고환 결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5급에 해당하거든요. 네. 음경과 고환을 별도로 해서 5급에 해당하는데 이 5급과 5급이 만나면 3급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3급 심신 장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5급이면 원래 장애가 아주 큰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1급이 제일 1급부터 큰 10급까지 거니까. 중에 10몇, 근데 12급까지 5 더하기 5가 되면 3이 네, 그렇죠. 좀 이게 5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런 1급부터 근데 그러면은 10까지인데 네. 뭐 3이면은 전역시킨다, 뭐 5면 전역 안 시킨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무조건 그거 가지고 일단 판단하는. 1급부터 9급에 일단 위원회 해당하면은 회부를 해서 네.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면은 3급이어도 음. 누구는 안 전역이 할- 될 수도 있고 그쵸. 누구는 안 될 그럴 수도 것 있는 같아. 상황이잖아요. 어, 그런 것 그쵸?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뭐 다쳤어. 뭐 가령 전투 중에 다쳤어요. 팔 부러지고 뭐 천안함 그럴 수 있죠. 사건 어. 말고 그 뭐죠 연평해전 사건 예를 들면 네. 전투 중에 뭐 이렇게 수족을 잃으신 분이 수족을 잃으신 있잖아요, 분들 그렇죠?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심사를 거쳐서 다른 뭐 어떤 후방의 어떤 보급 보직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심사를 거쳐서 아, 이 사람은 군대에서 다른 보직을 통해서 충분히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전역을 안 시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심사를 거치는 단계는 있고 음. 다만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1급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강도는 세지겠죠. 이 사람이 정말 군대에서 복무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에 이건 대한. 좀 어렵다. 그럴 수도 네. 있겠죠. 1급이면.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 심신 장애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심신 장애 상태를 유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심신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젠더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선택한 사람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보다 성전환 성전환 수술, 예, 트랜지션. 트랜지션.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자기는 장애라고 인정을 안 하죠. 그치 뭐 다친 것도 아니고 네. 자해라고 할 수도 없고. 자해라고도 아니고 이건 자기가 그 사람 선택한 입장에서는. 성별의 어떤 정정이잖아요. 그죠? 성별 선택이 변경. 난 선택인데 이 군대의 어떤 시스템에서 그거를 심신 장애 안에 넣은 거죠. 왜냐하면 따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그치. 심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음경상실, 고환결손은 어떤 전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만 규정돼 있으니까 요 물리적 이 규정상으로는 그냥 3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애초에 이 320번, 326번의 음경상실 고환 결손이라는 게 네. 장애로, 그러니까 이 현상만으로는 사실은 장애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음. 군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고환이 없으면 총을 못 쏘냐 이런 거 아니, 아닌가요? 그만큼 내가 한마디로. 그런 거지. 아, 뭐 그거 뭐 이 정도 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문제는 이 사람을 왜 남자로 봐야 되냐? 여자로 봐서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음경상실은 여성에게는 원래 적용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이분은- 남자에게만 적용하는 네. 거죠. 있던 게 예. 없어졌다. 예, 예. 뭐 남자였다가 음경, 예, 그렇죠. 아. 이분은 고환은. 곧 주민등록증도 앞에 그 숫자 1을 2로 바꾸실 거래요. 음. 바꿔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여군으로 적용이 돼서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들어올 때는 남자 군인으로 들어왔고 사실 소속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받는다는 군에서는 것도 그 사람을 솔직히 조금 남군으로 일단 받아들였는데 분류가 돼 있는 분류가 돼 사람이니까. 갑자기 네가 여군이 되면 여군이 우리가 되면은- 또 거기로 집어넣어줘야 되냐 예. 이런 문제가 근데 있죠. 저는 사실은 이게 장애인이 아니냐 뭐 이런 쟁점도 있지만 사실 더 올라가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번 이거 그러니까 1번은 복무를 할 수 있냐 없냐. 2번은 한다면 여군으로 해야 되냐 뭐로 해야 되냐. 사실 이것도 되게 그것도 나눠야 큰 되지. 쟁점인 근데 거예요. 좀 큰 덩어리로 나눠서 오늘 이게 지금 뭐 논의목차는 없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첫째는 아까 선욱이 얘기 끝 부분이 그 음경상실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선재가 그러면 그게 과연 군 복무를 하는데 장애가 되느냐. 또 혜민 아나운서 아니잖아. 혜민 기자가 그 왜 이걸 남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첫 번째 여군으로. 주제로 이 규정에
어떤 인식 문제? 그러니까 이 규정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 과연 성전환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 없죠. 아, 전혀 그리고 없다. 네. 그 얘기를 좀 그럼 고려를 해야 되냐? 이건 뭐 규정의 미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네. 이 주제 먼저 얘기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 규정의 미비인 것 같아. 지금 이 변하사를 지금 해당하는 이런 뭐 상실했다라는 규정의 심신상실 아니면 장애로 적용시키는 거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규정이 규정이 없어도 이 규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안 맞는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주제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 자체가 음경상실.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은 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에? 이럴 수도 있죠. 법이 문제다일 수도 있고 법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경상실은 원치 않는 그쵸. 상실만 포함시킨다든지. 아니 근데 그거를 제 말은 법원에다가 이렇게 뭐 헌법 소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아 법원에다가 근데 그 뭐- 별표 자체가 이제 위헌적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라고 라고 뭐 할수 법적인 있어요. 대응을 할 수 있나 조치가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있죠. 네, 네, 조치가 있죠. 행정소송을 하면서 할 수 뭐 있죠. 아니면 나를 전역을 왜 시켰냐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면서 이분 네. 행정소송 중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 거라고 할 거라고 했나? 여기서 네. 딱 이 판정을 받고 나서는 군대에 이제 그 행정소송을 발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대 그렇지. 자체적으로 있는 그 인사소청 거쳐야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필요적 전심 네, 절차예요? 그걸 필요적으로 이제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 거치고 나서 이제 법원에 가보고 이제 보통 그 절차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아무래도 기관이기 좀 때문에. 인정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행정심사니까. 거기서 인정해주면 뭐 대박인 거고 그래서- 아니면 네. 소송을 해서 음. 소송 과정에서 선재가 말한 것처럼 이 규칙이 뭐 위법했거나 위헌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네. 법률이니까 위헌을 따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중간에 헌법재판소로 이 법률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사례로 그냥 일반 그냥 현역 입대하신 직업군인 말고 중에서 고의로 진짜 군대 그렇지. 안 그렇지. 가려고. 제대하려고 안 가려고. 제대하든지 안 가려고 뭐 음경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자기 몸을 막 자해. 훼손하거나 자해.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있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군형법으로 그 처벌되죠. 형법이 있어서 전역이 아예 문제가 처벌이 아니라 되고. 아예 그냥 처벌이 돼요. 어, 그거는. 네. 그리고 군복무를 해야 되나? 자해를 군복무 하면 해야지. 그건 해야 네, 되는 네, 거지. 네. 자해 전역 안 경우에. 시키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 규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으로 있다가 네. 후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네. 중간에 이제 전역시키냐 마냐의 문제인 그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규정은 아까 해민 기자 말처럼 규정 미비로 보거나 아니면 규정 미비로 꼭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사고, 상해 그러니까 원치 않은 걸로 한정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네. 이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이거를 사고나 장애나 그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해석을 해서 근데 다만 저는 적용 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튼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판단을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현상만 정말 놓고 봤을 때는 음.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밖에 사실 이렇게 법이 돼 있다면은 왜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왜냐 이거 그러니까 제 말은 상식이- 그러니까 얘기 좀 상식도, 들어보세요. 예, 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왜냐면 된다의 측면이 물리적으로 아니고 음경 상실된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사실은 맞으니까. 근데 근데 상실된 게 아니잖아요. 상실한 거지. 둘이 싸워봐.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뭐가 정확히 잘 됐다 해주시다. 잘못됐다가 상실한 아니고요.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여튼간에 이 법이 존재하는 거는 앞으로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잖아. 그렇죠. 근데 내 핵심이 말은 그거지. 그래서 근데 내 심사를 말은 하는 거죠. 이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제 말은 아까 말했듯이 사고로 이거를 내가 당했다고 해도 똑같은 거를 사고다. 내가 다른 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혹은 못하나요? 약간은 위로 못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위로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냥 속되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불알이 없으면 이제 총을 못 쏘냐 이런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실이 되신 예를 분이든 들어서, 한 분이든 나는 수족을 업무를 받을 수 잃으면 있잖아. 수족을 잃으면 군복무에 하기 어떤 지장이 있다고 힘들겠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아까 누가 말했죠. 그 다른 보직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불알이 없는 건 이 사람이 군복무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네. 문제는 근데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 호르몬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제 말은 사고로 뭐 전쟁이나 나가가지고 똑같이 상실하신 분이나 음. 이분이나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특정 제가 업무는. 정리하면은 네. 이 규정 자체가 있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되고 왜냐면 왜요? 그러니까 규정은 있어. 왜냐면 근데 그렇게 전투중에 입었어. 음. 난 도저히 근데 이제 이 남성 조직에서 생활을 못 하겠어. 고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음경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뭐 상처받았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예요. 마음도 있으니까. 마음도 있으니까. 그러네. 그 심적인 그래서 것도 이제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역을 심사 청구하는 거야. 나 도저히 군대에서 못 있겠다. 그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면은 해놓은 거지. 심사에서 아 그러면 당신 들어보니까 진짜 못 있겠네. 되게 중요한 어, 거잖아요, 그쵸. 남성으로서. 그러면 이제 전역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규정 자체가 있는 건 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폭넓은 그 규정의 해석 권한이 있는 거야. 그 음경 상실의 규정을 요 사건 것처럼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나 지금 네, 정확히 트랜지션이라고 보통 트랜지션 해요. 표현하죠. 성전환 네, 수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까지도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래 적용을 해. 왜냐 문구 자체는 딱 해당하니까. 네. 뭐 문구 자체에 해당하니까. 근데 군대 조직 전체의 어떤 왜냐면 이 성전환자에 대한 군대의 어떤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군 조직의 감수성은 사례가 없지 사실은. 충분히 성숙 정도가 아니고 아마 사례가 없지 않을까. 최초죠, 최초. 어떻게 거의- 해야 할지도 모를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어쩔 줄 모르는 나 거야. 잠깐 팩트 체크인데 그러면 네. 이거는 인사 의무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전역 판정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무위원회에서 이제 열렸죠. 보고서 쓰겠죠. 이 사람은 뭐 음경을 상실했고 고아 상실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역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맞아요. 네. 심사를 해서 전역 결정을 시킨 거죠. 일단 그쪽에서는 끝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전역 결정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정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을 전역 심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소송의 쟁점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군대 조직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사고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나는 없고 나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어. 성전환 하기 전에 더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난 드디어 완전한 여성이 됐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저는 뭐 법적인 거 잘 모르겠는데 그쵸, 뭐 법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고로 잃으신 분도 계속 복무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렇지. 있죠. 그리고 그렇지. 군대에는 수많은 업무의 형태가 존재하잖아. 뭐 그렇지. 행정 이런 것도 있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그렇지. 근데 그런 걸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켜줘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다쳤어도 음. 다리가 뭐 한다고 없더라도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우선 따져봐야 될 게 심신장애 상급이 나고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심사를 사례에서 아까 거치죠. 선자 전역이 얘기한 된 거죠.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당하신 분이든 하신 분이든 그거는 여튼간에 계속 복무를 하고 싶으면 다른 최대한 업무를 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당한 분이 네. 아니면 더더군다나 전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더 사실은 쟁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되게 그게 화두예요. 그다음 쟁점이지 어, 사실은. 사실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아니, 생각했던 그러니까, 부분은 어. 오히려 그 부분 내가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음. 얘기를 하려고 왜 내가 진행하고 있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전역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나머지 분들로. 전 그래요. 어. 네. 저는 전역은 먹었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들어보자. 자기들은 들어보려고. 자기들은 어. 기준이 없어. 어. 그러니까 제가 사례도 전에 없고 말했잖아요. 기준도 없어. 우리 전에 우리 법률가들은 늘 선례를 찾잖아요. 전례를 찾고 선례를 판례라든지. 찾잖아요. 판례를 찾고 하잖아요. 근데 선례가 없으면 당황하죠. 근데 그건 사실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것도 결국 법적 판단이잖아요. 이 사람을 전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적 판단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기준이 없는 거야. 물론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군으로 복무하는데 말 안 해. 왜냐면 이분처럼 그럴 수 있지. 이분도 여자가 영해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출퇴근하지 않나요? 맞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관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영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군인은 단체로 뭐 샤워하고 이러지 없죠.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말하지 없- 않으면 알 수가 없을 모르는 수도 거야. 응. 근데 사실 있을 수도 있어. 응. 왜냐면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그런데 이게 만약 공개가 된 건 아마 처음일 것 같거든요. 어. 국방부는 안 물어보지. 근데 자기들도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아까 김선재 아나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군으로 만약 편입한다고 했을 때 그 여군들 집단이 뭐 여군이 제가 얼마나 많이 한 걸 모르겠지만 여군이 그걸 받아들일 수 그 얘기를 있을까? 같이 할 수밖에 없나? 그 나는 부분도 나는 같이 여군 막- 얘기를 그 네. 뒤에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 왜냐하면은 어.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이때까지 수많은 전역 사례가 있었을 거고 심신 장애를 받고 전역 안 된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 해부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위원회의 어떤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는데
남자 직업군인이 여자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거 진짜 정말 사례가 없잖아요. 트랜스 복무죠. 그거는 트랜스 진짜 복무. 사례가 네, 없잖아요. 근데 없을 거야. 그거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오해하고 있었는데 같이 샤워하거나 이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거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 우리가 술 먹다가 잠깐 이 네. 얘기가 나와서 주제가 된 거잖아요. 네, 네. 아, 우리 주제 선정 과정이 너무. 근데 김학희 기자가 요즘 어. 거기 군에 가 있어서 네. 그거 취재를 많이 하니까 음. 회식 때 학희 기자가 와서 우리 참고로 회식 때 임찬종, 권지훈, 김학희 다 왔죠. 네. 어떻게 이렇게 다 네, 그리고 네. 이상민 변호사도 왔죠. 맞아요. 네. 올 패밀리가 다 모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잠깐 그 얘기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하고 알아본 거야. 음. 그게 이상해서. 근데 자 여군으로 복무해도 직업군이기 때문에 같이 샤워를 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군복무하는 사람들 있죠. 의무로.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게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좀 있지. 다른 쟁점이지만 네, 근데 그렇죠. 게이가 네. 자기가 게인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음. 뭐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그 군 훈령에 그 동성애자가 있으면 필요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것도 라고 돼 있어요, 있어서 예. 훈령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 시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군복무하는 사람들도 뭐 따로 그 사람이 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사실 옷 벗을 일이 샤워할 일밖에 없잖아요. 무슨 옆에서 총 쏘는데 트랜스젠더가 옆에서 총 쏘면 불편해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네.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조금 그거는 그냥 물어봤거든요. 아니 누구한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다수의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샤워를 하러 가요 대중 목욕탕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남자였는데 여자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 뭐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사소하게는 몸에 흉터 같은 게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수술이 해가지고 좀 뭐 얘가 다르지만 얘가 예를 다르지만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신체의 외형을 놓고 봤을 때 나랑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내가 할 일을 넘어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신체의 문제가 어. 아닌 거예요.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근데 제 말은 그 사람이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다른 여자들도 거기에 음.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은 근데 같이 하는 그거는- 사람이 샤워하는 게 불편하다도 이유가 될 수 근데 있을까라는 그건 거지 나는. 단지 니들 생각 아닐까요? 여자들 중에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난 또 그런 존중해야 사람이 되는 거 있을 수 아닌가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있을 어. 수 있는데 내 말은 네. 그것을 어. 다 존중을 해줘야 하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라는 거지 나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다. 해줘야 그렇지. 존중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그렇지. 된다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지만 어, 다만 하긴 그것이 어.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라는 역으로 거죠. 야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음. 이성애자인 여성들한테 네. 뭐 그런 건 너희가 감수해야 돼라고 약간의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그럴 수도 기본권 있겠죠. 제한이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기본권 제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샤워하기 싫을 수가 그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샤워하기 싫을 수 흉터가 있죠. 있다고 샤워하기 싫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지만 근데 같은 시간에 샤워하라고 그 요구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여러 하는 가지 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인 뭐 장치를 꿀잼점은 통해서 아니고.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방부에서는 요거를 법원으로 떠넘긴다고 생각해. 그냥 판단이야. 국방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왜냐면 군인이 사실 보수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네, 또 네. 사실. 사실 네. 뭐 네. 저도 뭐 예비군 훈련을 몇 년 전에 마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 예. 그래? 저 군대 늦게 생각보다 갔어요. 어리네. 군대 어. 늦게 갔으니까. 난 근데 민방위도 끝났는데. 여전히 군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되게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위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 누구도 그 자기들도 결정을 하고 힘들었을 나서의 그 후폭풍을. 뒷감당을 어.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법원에 떠넘긴 거야. 음. 떠넘겨서 법원에 결정을 하면 그때 저도 이후로 후속 책임한 거 결정을 아닌가요, 그러면? 하겠다. 나는 근데 그 공무원들 군인들의 마음을 정확한 분석인 것 나 같아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 실제로 이제- 의사결정이 엄청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건 난 정확하게 동의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과연 정당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정당히 그건 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그쵸. 현실에 대해서 에이, 그쵸, 너희가 그쵸. 뭐 맞아요.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가 뒷얘기로 하는 거랑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면 그 결정이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그쵸. 거니까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쵸.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근데 해외 사례는 이미 엄청 많은데 네네네. 왜 그런 해외 사례는 참고하지 않고 그 우리나라 문화가 보수적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역을 시킨 거는 저는 제가 뭐 판사도 아니지만 법정으로 가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승소할 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네. 다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 하사가 요구한 여군으로서의 복무는 저는 사실은 과연 이제 그걸 들어줘야 하는가? 그거를 들어줄 근거가 있는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군이랑 남자 그 직업군인은 아예 시험 보는 게 다르잖아요. 전형이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뭐 그래서 체력 측정하는 것도 다를 거고. 그냥 모든 시험이 다르고 여튼 다른 루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럴 수 루트로 들어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 그럼 문제가 될 이분이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행정소송까지 만약에 다 패하면 자기는 여군으로 다시 입대할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가능한가요? 그거는 선제 네. 얘기에서는 배치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그럼 그렇게 다시 하면 되는 입대하는 거예요? 거는 된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보이는데. 군인은 자동으로 어쨌든 전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군인은 어쨌든 체력이 중요한데 이분이 체력이 그 엄청 다른 좋겠는데요? 여성들과 겨뤘을 때 네.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음, 그런 음. 근데 부분에서. 이분이 또 그거 맞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군복무 성적이 되게 좋다고. 그건 맞나요? 그것까지 제가 그건 확인 몰라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남고 싶어하는. 근데 이제 나는 그 선제의 의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그 사람을 과연 여군으로 바꿔줘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직업의 자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인을 직업으로 택했고 성별은 바뀌었지만 내 직업을 사랑하고 이 직업에 남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장이면 해고인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성별이 바뀌면 해고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도 라는 문제인 생각을 것 해봤는데 같아요. 사실 이게 전과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험을 다르게 봐서 다른 과로 들어왔는데 내가 저 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별도의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다른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사내에도 예, 예를 들면 내가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몇 년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수도 있죠. 배당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그 절차를 사실은 향후에는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군 최종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높은 거죠? 아닌가? 저 여군 잘 몰라서. 좀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섬세 이 사람이 여군 시험을 지금 보면 100% 합격인가? 만약에 이제 성전환했다는 거를 뭐 블라인드로 하면 일단은 그걸 모르겠네요.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것도 좀 의미가 있네. 학교식 필요하다. 성전환을 하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성별 정정되죠. 네, 돼요. 그죠, 되죠.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법률 체계에서는 여성으로 인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그것도 참 법률이 진일보한 거야. 그 군대 안에서도 여전히 여군으로서 들어가는 것도 그 군대 그러니까 국방부가 네. 그거를 승인해 줄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문제가 남거든요. 남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 그 그러면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걸 승인하지 않을 만한 근거는 뭘까요? 나는 그게 국방부 별로 입장에서는 현재 제 생각에는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국방부는 그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두려운 거야 그냥. 너 자꾸 국방부를 쫄보로 아니 만드는- 쫄보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그쵸. 실제로. 그 생리상 국방부라고 현실적으로는 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근데 것 그러면 같은데 안 그거는 된다는 정당하지 거죠. 않다는 거지 네, 나는. 맞아요. 정당하지 않은데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아, 왜냐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기 쉽지 아, 않아. 묘하게 타협적인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 나는 그냥 어. 그 군인들의 심정을 내가 한번 대변을 한번 결국은 감정해 비판을 하는 보면 거죠. 돼요. 그 네. 이렇게 국방부의 되면 결정을. 그럼 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또 똑같이 반복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는 국방부에서 그러면 뭐 이제 뭐 대법원까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 뭐 이런 그러면- 식으로 뭔가 그럼 만들어지겠죠. 훈령도 아. 만들어지고 뭐 규칙도 김 만들어지고. 기자 새로운 생각은 규정을? 어때요? 네. 아까 보니까 좀 약간 이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나 이런 거를 좀 네, 맞아. 저는 강한 여군으로 입장인데? 당연히 해줘야 할 된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근거도 말해봐요. 왜냐하면 우선 해외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음.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미 한 9천 명 정도가 군에서 그 성전환 수술 받고 그 복무를 계속 하고 있대요. 어디요? 태국 뭐 어디? 태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 태국 되게 아니라- 많아요. 태국 진짜 아, 영국, 근데 많아요. 캐나다 태국은 안 이런 되지 데. 않나? 미국하고 이스라엘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본 게 제가 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군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군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재가 말한 문제가 좀 걸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페어하지 않. 이 사람이 여군들이 시험 보는 그러니까 거에 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좀 하나 걸리는데 저는 그건 좀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거를 같고. 뭐 따로 뭐 어떤 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그렇지, 섬세하게.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전과할 때 절차 있듯이. 있듯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대학교에서. 생각해. 그래 그거는 난 동의를 하는데 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좀 하나 앞으로 걸려. 앞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 전체적으로 군인은 이게 되게 쉬우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남자 군인이 돼서 트랜스젠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최강의 군사력을 어떻게 자랑하는 그런 곳에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거야. 그래서 남성 군인, 여성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그러니까 뭐 그걸 다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성 트랜지션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전역을 시키는 게 더 군에서 전력 손실이냐 아니면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주는 게 전력 손실이라고 봤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근무하겠다는데 이게 성전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막 오히려 거시적으로 보시네요. 여군 어떤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편견인가?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군 중에서 또 우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는 저도 군복무 인정해야 될 것 여하튼 같긴 간에 한데. 이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지만 그 사회의 그런 걸 보여주는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건데 틀리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근원적으로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뭐 동성애자든 누구든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군인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위에서 상급자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말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역 시켜버리면 앞으로 더 말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회 문화가 계속 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아까 말했듯이 그 성별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거에 적합한 업무를 하면 되고 그거에 적합한 네. 업무를 배당을 하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거지. 사람도 나는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고 된다고 해도 전역이 되고 이런 사례가 아까 김혜민 기자 말한 것처럼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더 그렇죠. 존중받겠죠. 선재가 잘 얘기한 걸 계기로 우리가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선재 그거 먼저 얘기가 정리가 말씀드릴게요. 뭐, 미국 사례 네.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오바마 정권 때 허용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 와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나 봐요. 약간의 제한은 네, 있다. 어떤 제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도로 그냥 바로 전역을 시키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시죠. 네네. 네. 그렇죠. 네네.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네네. 물론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좀 더 존중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네, OECD 네. 국가 중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36개국 중에 네 번째로 낮대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요? 저도 네. 그냥 마무리를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니 지가 남자로 돌아와놓고 지가 바꿔놓고 왜 복무해달라고 징징대냐라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인식 속에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직업의 자유의 핵심은 자기가 직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인데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떨궈야 되겠죠. 근데 성별이 바뀐다고 해서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수행할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엄연히 여군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약간의 쟁점을 확인할 부분은 있지만은 뭐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네 분이 다 아니 그리고 결론이 저는 비슷하네요. 반대 댓글 좀 이거 많이 달아주세요. 반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성소수자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처음에야 당연히 어색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는 그건 사람이고 사실이지. 느껴보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이거 그러니까 어색한 건 사실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갑분싸. 그것도 계속 지내고 아는 사람으로 지내고 이러면 정말 다르지 않다는 거를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근데 다른 그냥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접해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색한 걸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은 네. 아무런 솔직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진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지. 오히려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걸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준비했던 선욱 변호사 네. 마무리로 네. 끝낼까요? 저는 이게 사실 국방부의 고민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국방부가 또 법원으로 공을 넘겨버렸는데 법원도 이제 화가 날 거야. 왜 결국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입법자가 왜 또 이게 또 법원에 또 온 거지? 법원도 또 부정적인 판단이 네, 나올 네. 수도 있겠죠. 약간 이제 예. 자기한테 어떤 정책 판단의 몫이 법원으로 넘어간 맞아요. 거를 되게 약간 싫어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법원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뭐.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결국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떤 전위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법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거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전개되면은 이제 어떤 트랜스젠더 뭐 성전환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4명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이분 네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변희수 화사요. 네, 변희수 하사는 최종 의견을 일단 변희수 하사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정리할까요? 그 반대 의견에 한 명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좀 변희수 아쉽네요. 화사한테 저희 의견이? 이 방송 안 들을 것 같아요. 변희수 하사, 변하사 이거 좀 들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네. 다음 주까지 변하사가 댓글 안 달면 저 입장 바꾸겠습니다. 반대하는 내가 거. 제목을 뭡니까, 이거? 뽑을게요 그거. 네네. 변희수 하사 꼭 들으세요. 야, 너 진짜 제목 어그로 좀 그만 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길었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또 길어졌네요. 아, 이게 다 변하사 때문이야. 꼭 들어주세요, 변호사.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